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31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 발표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의 직격탄을 맞아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는 주택가, 사원 등 무너진 건물이 수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동차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제조사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관세가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판매량을 줄이며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병원과 노인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공포의 곰팡이균, 칸다다속 진균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긴급 위협 대상으로 선언된 이 균은 최근 들어 전국 내 의료시설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서류 미비 이민자 추방으로 생겨나는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청소년들의 노동력으로 벌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주 의회에서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은 10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제29회 한국어 능숙도 평가가 지난 21일부터 23일 미국 전역 44개의 한국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되면서 총 739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28일 오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켜온 군부도 피해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전 세계 종교인들이 미얀마가 내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현지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와 응원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긴급구호대책 대표 겸 공동대표 회장인 이윤 목사가 경북의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동 모금회를 통해 의성군과 의성군 기독교 연합회에 긴급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가 희년 정기총회를 24일부터 26일까지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총재 이영훈 목사는 북미 총회의 출발점이었던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나와 글루가 협력 연구한 2025년 교회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남성의 참여도가 여성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이 우위를 점하던 교회 출석률은 2016년 이후 남녀의 간극이 점점 좁혀진 끝에 오랫동안 굳어졌던 흐름이 뒤집혀졌다고 배프티스트 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지진 피해가 크게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 발표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진의 직격탄을 맞아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는 주택가, 사원 등 무너진 건물이 수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얀마 군정의 대언론 정보 통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70%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피해 규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자연적인 요인과 더불어 오랜 내전과 미비한 내진 설계 등 사회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제조사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관세가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판매량을 줄이며 미국의 자동차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미국에 비해 맞불 관세를 부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면서 미국 자동차들의 수출도 상당한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나 제조사들도 현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 탓에 나사, 못, 볼트, 너트 등 기본 부품들의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미국 내 제조 공급망에 타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탓에 자동차 부품과 백색 가전으로부터 미식축구 헬멧과 잔디 깎는 기계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공급망이 뒤죽박죽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기본적인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 용량이 존재하지 않아 수입품을 대체할 도리가 없다고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중 1,780억 달러치가 25% 관세 적용을 받게 됐으며 이는 2018년 관세 조치 당시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강철 나사는 실효 관세율이 45%인데 거기에 25% 세금이 추가됩니다. 병원과 노인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공포의 곰팡이균, 칸디다 속 진균 재확심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긴급 위협 대상으로 선언된 이 균은 최근 들어 전국 내 의료시설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칸디다균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6년으로 당시 한 해 감염 사례는 52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칸디다균이 급속 확산되면서 감염 사례는 매년 약 2배씩 늘어났고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3년 기준 감염 사례는 4,514건으로 올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해당 균이 다양한 항진균제 내성을 보여 심각한 위험이 될 것으로 내다보며 긴급 위협 대상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칸디다균 감염자 3명 중 1명 이상이 사망할 만큼 치사율도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서류 미비 이민자 추방으로 생겨나는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청소년 노동력으로 벌충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 주의회에서 발의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은 10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고용주가 14세에서 15세 노동자에게 휴식시간 없는 무제한 근로를 16세에서 17세 노동자들에게는 6일 연속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대규모 이민자 추방으로 노동시장 공백이 발생한 플로리다의 관광산업과 농업 분야에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관한 2025년 제29회 한국어 능숙도 평가가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전역 44개 한국 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됐으며 총 739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한국학교 학생들의 실제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표준화 언어 능숙도 평가, 단순한 문법이나 어휘 지식에 그치지 않고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4가지 언어 기능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한국어 사용 능력 시험입니다. 특히 올해 평가는 산문형 서술과 구술 응답 방식의 문항을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표현력과 논리적 사고력까지 면밀히 진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은 사전에 채점위원 교육을 기수한 각 학교 교사들이 평가를 담당하며 결과는 오는 5월 중 각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배포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28일 오후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켜온 군부도 피해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종교인들이 미얀마가 내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지진으로 현지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와 응원의 물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때에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를 당부해왔습니다. 한편 미얀마 현지 선교회 회장 환관중 선교사는 양곤 지역 선교사들은 큰 피해가 없이 안전하지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통신 상태가 불안정해서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의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안전하다는 보고는 받았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총회 해외 다문화 선교처 총무 류현웅 목사는 현지 선교회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총회장과 임원, 관련 실무자와 선교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선교사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 봉사부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총연합회 긴급구호대책 대표 겸 공동대표 회장인 이용 목사가 지난 28일 경북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공동 모금회를 통해 의성군과 의성군 기독교연합회에 긴급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역과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한국교회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하며 산불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된 곳도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교총 긴급구호대책 대표인 이윤 목사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봉사자들의 힘을 내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는 기도하면서 계속 모금과 후원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가 희년 정기총회를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총재 이영훈 목사는 이번 50차 북미총회가 북미총회의 출발점이었던 나사홍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총회를 통해 50년 전 선교의 불씨가 타오르게 시작했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복음의 열정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총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나와 글로가 협력연구원 2025년 교회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남성의 교회 참여도가 여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이 우위를 전하던 교회 출석률은 2016년 이후 남녀의 간극이 점점 좁혀진 끝에 오랫동안 굳어졌던 흐름이 뒤집혔다고 밥티스트 프레스는 보도했습니다. 2000년에는 여성 출석률이 47%, 남성 38%였으나 2022년에는 남성 35%, 여성 30%로 역전됐습니다. 또 2024년에는 남성 주간 참석률이 30%, 여성이 27%로 그 격차가 유지되었습니다. 연구진은 교회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적극적 참여 여성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연결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는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3도, 밤 최저 기온 33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6시 34분, 해 지는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